밤무대를 떠돌아다니면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분명 내가 겪은 일이라 그 당시의 혼란스러움이라든지 공포라든지 그런 일련의 감정들에 대한 장단고절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 그 일이 정말 내게 일어난 일인가?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경험 말이죠. 이 이야기는 저에게 일어난, 더 자세히 말하자면 제 주변에서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벌써 10여 년이 훌쩍 넘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정말로 제가 겪었던 이야기이며 혹여 그 당시 사람들이 보게 될까봐 여러 가지의 가명처리나 상황은 왜곡시킨 면이 있을지 모르나 대부분 구체적으로 벌어졌던 이야기에 중점을 두고 쓸 예정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야기는 공포나 귀신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귀신이라니요. 제 나이쯤 되면 누군가 귀신을 봤어 라는 말에 허덜하고 공허한 웃음밖에 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실존하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지 못한 신비로운 이야기보다는 내 눈으로 목격한 실존적인 이야기만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허구라든지 공상이라든지 아니면 재미를 위한 피학적 거짓말은 최대한 거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때 밤무대에서 노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밤무대 싱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지요. 어떻게 저런 직업을 가졌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참으로 다이나믹하지요. 어찌됐건 그런 직업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8인조였던 저희 팀은 계약을 맺었던 가게에서 통보를 받고 3개월가량 일 없이 놀았던 적이 있고 그 사이에 기타와 베이스가 팀을 떠나 새 멤버를 영입했습니다. 새 멤버가 왔으니 연습을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레퍼토리로 연습을 했고 그렇게 비즈니스가 돼서 떠난 곳은 춘천의 소재한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3개월 정도 일 없이 쉬다 보면 지방인이 뭐니에 대한 반박도 하기 어렵고 나름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쉰다고 생각하지 뭐라는 일종의 자포자기 심정도 있었던 터라 군말 없이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내려간 날이 4월 중순이었는데 춘천은 4월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날이 매섭더군요. 새벽에 업장 마감을 하고 저희는 악기 세팅을 끝내고 나서 날이 밝아 저희 숙소로 짐을 옮겼습니다. 숙소는 가정집을 주더군요. 강원대학교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구조는 큰 방 1개, 중간 방 2개, 작은 방 1개 그리고 거실과 부엌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숙소에 대한 첫 느낌이나 흔히 얘기하는 스산한 기운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 빨리 눈을 붙이고 그날 저녁부터 무대에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일단 불이 나게 개인 물품들만 정리를 하고 난 후 김밥을 먹기 위해 멤버들이 거실로 모였습니다. 김밥을 먹다 우리 전 팀이 지금 가게에서 왜 떠났냐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마스터 형님은 글쎄 그거야 나도 모르지라고 대답을 했는데 저희 팀 막내 여자 싱어 아이가 그러더군요. 근데요 제가 그 팀 인터넷 카페에 들어봤는데요 라고 말을 하더니 말꼬리를 흐리더군요. 그래 근데 왜 내렸대? 그 팀 꽤 잘하는 팀이잖아? 라고 드럼치는 형이 말을 하자 마지못한 듯 여자 싱어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게 숙소에서 자꾸 귀신이 나온다고 해서 더 이상 못 있겠다고 올렸던데요. 그때 그 여자 싱어가 그런 말을 하자 저희 모두 참으로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럼치는 형이 그러더군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귀신이 밥 먹여주냐? 저 한마디에 저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자면 정말 맞는 말이고 무서운 말이지요. 그날은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석 달 동안 일 없이 벌이 없이 놀다 보면 누구나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알 수 없었고 설령 그때 알았다고 한들 별다른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춘천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집에서 저희 멤버 8명에게 벌어졌던 미스터리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적으로 벌어졌던 이야기들만 나열할 예정이니 말추적 재미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를 위해서 이야기를 부풀리거나 말도 되지 않는 공상과학적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첫 번째 멤버 기타 녀석을 처음 봤을 때 인상에 남는 것은 눈이었습니다. 저보다 몇 살 어렸기 때문에 저에게는 꼬박꼬박 형님이라는 칭호를 썼었는데 처음 연습을 하기 위해 녀석과 마주쳤을 때 눈빛이 안 잊혀지더군요. 흔히 신 내린 사람의 눈빛은 일반인들과 조금 다릅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형용하기 어려운 눈빛이 납니다.
그런데 녀석의 눈빛이 그렇더군요. 하지만 말을 해보니 털털하고 나름 깍듯한 예의도 지니고 있어서 별 생각 없이 친해졌던 녀석입니다. 녀석은 레스포를 다루는데 톤도 잘 뽑아냈고 실력도 좋았습니다. 레스폴이란 기타가 톤 뽑아내기 은근히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반무대에서는 잘 쓰지 않기 마련인데 녀석은 묵직하고 정확하게 톤을 뽑아내더군요. 기타 실력도 손에 꼽을 정도로 잘 치던 녀석이었고요. 눈빛은 금방 잊혀졌습니다. 심성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실력도 곧잘 있고 일 끝나고 녀석과 닭발에 소주 마시는 낙으로 살았으니 눈빛이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날이 갈수록 조금 이상한 게 녀석이 술만 먹으면 어디론가 사라지는 겁니다. 둘이 마신 후 형 먼저 들어가 계세요. 전 좀 어디 들렀다 갈게요. 라는 말과 함께 사라지길래 처음엔 어디 PC방 들러서 게임이나 하다 오나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나 오후에 잠이 깨보면 어제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옷이 어딘가 긁혀서 올이 나가 있다거나 등에 낙엽을 잔뜩 묻혀 있는 건 예사고 머리는 항상 헝클어져 있고 손등도 어디서 긁힌 자국과 피가 말라붙은 자국 같은 게 보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너 술 먹다 가는 곳이 PC방 아니었냐? 도대체 어딜 갔다 오는 것이냐? 등을 물어봤는데 녀석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군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지길래 마스터 형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저희 팀 마스터 형님은 나이대가 꽤 많으셨습니다. 거의 아버지 뻘이었지요. 요즘도 가끔 가요 무대에 심심찮게 나오시더군요. 여튼 마스터 형님도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형님도 처음에 별거 아닌 걸로 치부했는데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며 지금 네가 제일 친하니 옆에서 잘 주시하라고 넌지시 얘기하시더군요. 그러면서 기타를 불러 앞으로 일과 끝나서 숙소에 들어오면 날 밝을 때까지 기타 너는 외출 금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녀석은 순순히 알겠다고 했고 저는 형님의 그 한마디로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날 새벽에 일어났지요. 보통 일 끝나고 새벽에 숙소로 들어와서 야식을 시켜 먹는 날이 많았는데 그날도 숙소에서 야식을 시켰습니다. 닭발, 닭똥집, 그 외의 먹거리와 소주 등등. 한참 갖은 농담과 함께 야식을 먹다가 마스터 형님이 그러시더군요. 기타 넌 먹고 방에 들어가서 빨리 자, 또 나가지 말고. 저는 그때 다른 멤버랑 낄낄거리며 농담을 하다 마스터 형님이 그 말씀을 하시길래 기타를 돌아보았더니 녀석의 표정이 굉장히 이상하게 변해 있더군요. 뭐랄까? 넋이 나간 사람처럼 표정은 무표정한데 눈빛은 초점 없이 묘하게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입에 닭발 양념을 다 묻힌 채 닭발을 먹고 있더군요. 그냥 먹다가 입에 좀 묻은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닭발을 입에 갖다 쑤셔 넣느라 묻은 듯하게 입 주위에 양념이 다 묻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녀석이 섬뜩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멤버들이 동시에 다 그렇게 느꼈는지 갑자기 싸한 침묵이 찾아오면서 멤버 모두 일제히 녀석을 쳐다봤습니다. 녀석은 아랑곳 없이 양념을 입에 묻히면서 입에 우겨놓고 있었고요. 갑자기 마스터 형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오늘 제 밖에 못 나가게 해라. 쟤 어딘가 이상하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녀석이 벌떡 일어나더니 현관 쪽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자 드럼 치는 형님이 같이 일어난 녀석의 뒷덜미를 낚아챘어요. 너 나가지 말라는 말 못 들었어? 그때 드럼 치는 형님이 한 덩치 하셨습니다. 얼굴도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형님이 그렇게 녀석을 집 안쪽으로 밀쳐내자 녀석은 또 멍하게 드럼 치는 형님을 바라보다 부엌 쪽으로 가더군요. 저희는 멍하게 서로를 쳐다보며 저놈 뭐야? 라는 생각을 할 즈음 갑자기 부엌에서 와장창 소리가 나길래 저희 모두 일어나 부엌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녀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부엌 창문에 있던 쇠창살이 뜯겨나가 있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 쇠창살이 약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허무하게 짓이겨 놓을 성질의 것도 아니고 저희는 난리가 났죠. 닭발이고 나발이고 모두 신을 신고 녀석을 찾아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군요. 마스터 형님은 벙쪄 있고 1시간여를 녀석을 찾아 동네를 헤매다 포기하고 들어왔습니다. 녀석이 날이 밝아도 들어오지 않아 저희는 난리가 난 상태였는데 오후가 되니 털덜털 녀석이 들어오더군요. 제가 골목에 있던 녀석과 마주쳤는데 꼴이 아주 가관도 아닌 겁니다. 옷은 다 긁혀 있고 머리는 산발이고 온몸에 낙엽이 붙어 있고 넋은 나가 있고
일단 마스터 형에겐 녀석이 돌아왔으니 걱정 마시라는 전화를 남기고 녀석을 데리고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거냐? 어디 갔다 온 거냐? 정신이 있냐 없냐? 를 마구 떠져 물었죠. 그랬더니 녀석이 긴 한숨을 내쉬고는 상담할 고민이 있다며 털어놓은 말은 이랬습니다. 일과가 끝나고 술을 마실 때마다 조금씩 절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생각이 나다 점점 그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때쯤 기억이 딱 끊어지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자기가 절에 와 있다는 거죠. 거기가 무슨 절인지 거기에 어떻게 왔는지 아무 기억도 없이요. 그렇게 절 바로 위쪽 숲속에서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낙엽더미 위에서 말이죠. 그래서 어제 큰 형님이 나가지 말라고 소리 지른 게 기억 안 나냐? 고 물어보니 기억이 없답니다. 자기가 쇠창살을 뜯어낸 것도 기억을 못 하더군요. 그리고 말합니다. 형님, 저 춘천 와서 꿈을 꾸는데 계속 같은 꿈을 반복해서 꿔요. 라고 말을 합니다. 꿈속에 어딘가를 걷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자기가 바다 위를 걷고 있답니다. 하염없이 그 위를 걷다 보면 수평선 부근인데 그 수평선에 알록달록한 의자가 일렬로 쭉 늘어서 있고 자기가 그 의자 있는 곳까지 걸어가면 갑자기 까마귀들이 일제히 수천 마리가 하늘로 날아간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의자에서 뭔가 빛이 솟구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 빨간색 파란색 등의 알록달록한 끈이 맺어 있는 방울이 놓여 있다고 하더군요. 그 방울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다 그 장면에서 항상 잠이 깨는데 그 꿈을 춘천 내려오는 날부터 계속 꾼다는군요. 가뜩이나 저도 춘천 내려와서 이상한 꿈 때문에 시달리던 터라 찜찜하긴 했는데 그 친구의 꿈은 말만 들어도 너무 이상하더군요. 뭔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녀석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술을 먹지 말자. 너 술 먹어서 이상해지는 거야.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녀석이 한동안 한숨만 푹푹 쉬면서 고민하더니 기절초풍할 말을 하더군요. 형님, 제가 이상한 취급 받을까봐 차마 이 얘기는 안 할래 그랬는데요. 녀석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술을 안 마시면 잠을 못 자요. 라고 말하더군요. 응, 그거 뭐 알코올 중독 같은 거냐? 라고 물으니 녀석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자려고 누우면 어떤 여자가 자꾸 괴롭혀요. 정말 모골이 송연해지더군요. 그 이전에도 나름 살면서 괴이한 일을 겪긴 했는데 녀석이 그날 해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녀석의 말을 빌자면 자려고 누웠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면 방 구석에서 여자가 쭈그리고 앉아서 계속 쳐다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아버리면 귓가에 말소리가 들린답니다. 주로 하는 말이 너 왜 여기 누워있어? 라는 말을 자꾸 되뇌이며 속삭인다고 하더군요. 깜짝 놀라서 눈을 뜨면 계속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고 눈 감으면 어느 틈엔가 자기 귀에다 속삭이고 있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밤새 벌어진다는군요. 일단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여자 귀신이라니. 용기 내어 물어봤습니다. 이쁘냐? 시발 아닌 말지 왜 째려봐. 하긴 귀신이 이뻐봐야 귀신이지. 녀석은 원래 작은 방에서 드럼치는 형과 같은 방을 쓰다가 뜬금없이 드럼치는 형이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못 자겠다고 우리 방에서 같이 생활했었는데 녀석의 말에 의하면 그 귀신 때문에 우리 방으로 도망 온 거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을 옮기나 마나 계속 따라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나 아주 미치겠어요. 말을 하는 녀석은 거의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암튼 얘기를 하다 보니 일 나갈 시간이 다 되어 가길래 녀석에게 일단 일 나갔다가 나중에 얘기하자며 집에 들여보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 기분이 뭔가 찜찜하더군요. 녀석에게 일단 비밀은 지켜 주마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공론화를 시켰으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이미 멤버들끼리 서로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각자 이상한 현상들로 시달리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말만 안 하고 있었다 뿐이고 기타 녀석에게만 좀 크게 시작했을 뿐이었지요. 당시 저도 조금 이상한 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멤버들에게 말은 안 했지만 춘천으로 내려간 다음 불면증이라는 걸 처음 겪었는데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고 누워있다가 어느 순간 이상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가위와는 조금 다른 차원인데 가위네 라거나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의 경우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어느 날 새 노래의 가사를 외우기 위해 거실에서 헤드폰을 끼고 노래를 들으며 가사를 외우고 있다가 벽에 기대고 앉아있는 상태 그대로 잠이 깬 후 마당에서 갑자기 아이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흘긴 마당 쪽을 쳐다보면 어떤 7, 8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공을 튕기며 놀고 있어요. 그것도 깔깔대고 웃으면서 공을 튕기고 뛰어서 공을 쫓아다니고 그때 방에서 기타 녀석이 소리도 없이 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밖으로 나가 대문 밖으로 나가면 아이도 기타 녀석을 따라 나가더군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치 마실 나가는 아빠 따라 나가듯이 기타 녀석의 상의를 꼭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다시 잠이 퍼득게 정신을 차려보면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분명 느낌은 꿈인데 방에 가보면 역시나 기타 녀석은 사라져 있고 다시 생각해보면 꿈이라면 너무 생생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아주 죽을 맛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여느 날처럼 방에 누워 잠이 오지 않아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눈을 감고 있는데 거실에 웬 여자가 부엌 쪽에서 스윽 걸어 나와 드럼치는 형 방으로 스윽 그냥 들어갑니다.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려보면 또 꿈이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현실 같고 이건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면 모릅니다. 보통 싱어들은 잠을 많이 자야 합니다. 성대는 민감한 부위라 그런 식으로 관리해야 그 목이 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잠을 통 자지 못하니 목은 목대로 쉬고 목이 쉬어서 말은 나오지도 않는 상태인데 무대는 올라가야 하고 노래는 마음대로 안 되고 아주 죽을 맛이었죠. 그날 기타 녀석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 주변에 귀신 보는 용한 친구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다 해결해주고 그러더군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제 주위엔 그런 친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자 밝히는 놈은 많아도 말이죠. 다행히 저희 모친이 절에 오래 다니셔서 가끔 신통방통한 일도 아시고 꿈 해몽도 잘하시고 하셔서 간만에 겸사겸사 전화를 드렸던 건데 전화를 드리자마자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너 요즘 어디서 뭐하니? 라는 말로 포문을 여시더니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이것저것 마구 물어보십니다. 그때 당시 저희 부모님은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실 때라 대충 얼버무린 후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 꿈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어머니 꿈에 제가 나와 새로 이사를 했다고 집들이로 모친을 초청했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 집 바닥이 찰랑찰랑 거릴 정도로 물이 들어와 있는 집으로 데려가더라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셔서 얘가 왜 이런 데 살고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린 꼬맹이 남자 아이가 방에서 왔다 갔다 하며 놀고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별일 없다. 뭔 꿈을 믿냐? 난 지내고 있다. 목소리는 감기 걸려서 그런 거다. 등의 말로 모친을 안심시킨 후 기타 녀석의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는 동생 녀석 하나가 이런저런 꿈을 꿨다는데 이거 뭐 이상한 꿈이냐? 라고 여쭤봤더니 대뜸 그러시더군요. 신 내렸네. 바다 걸어가고 까마귀 날고 점쟁이 방울 받아야 하고 무당 팔자밖에 더 있냐? 뭐하는 앤데? 더 할 말이 없어지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원래 이상한 터이지만 그래서 녀석이 가장 많이 강렬하게 반응했던 까닭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때 저희 모친은 호신불 준 거 잘 가지고 있냐? 그거 꼭꼭 챙겨서 몸에 지니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희 모친은 항상 호신불이라고 부적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액마기용 물품을 조그맣게 주시고 몸에 지니고 다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지갑 속에 지니고 다니게 하셨습니다. 별일 없을 때는 잘 모르다가 그런 일이 생기니까 참 든든하더군요. 그때쯤 사실 제일 이상한 사람은 드럼 치는 형님이었습니다. 이 형님은 제일 작은 방을 혼자 썼는데 코골이가 워낙 심해서 다른 사람이 같이 잘 수 없어서였죠. 이 형님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덩치도 크고 산적 같은 스타일의 성격도 털털하고 그냥 동네 아저씨 이미지인데 왠지 점점 말라가는 겁니다. 다크서클은 점점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고 근데 뜬금없이 조금 자다 말고 낚시를 가는 거예요. 워낙 낚시를 좋아하시는 형님이고 춘천으로 간다 그랬을 때도 낚시 실컷 할 수 있겠다고 좋아하시던 형님이긴 했는데 저렇게 뜬금없이 줄창 낚시터에서 살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워낙 팀에서 오래된 멤버셨고 마스터 형님도 드럼 형님이라면 든든한 신뢰를 하고 계시던 사이라 낚시 다닌다고 문제될 건 없었죠. 그런데 이때쯤 제가 아주 이상한 일을 겪고 베이스 녀석과 싸우게 됩니다. 녀석은 우리 방에 딸린 다락방에서 생활했습니다. 원래 사람이 잘 수 없고 짐을 놓는 곳인데 녀석은 여럿이 절대 잠을 못 잔다고 꼭 거기서 자겠다고 우기더군요. 사실 다락방에서 생활하기 전 자기는 원룸을 얻어서 나가겠다고 우겼었는데 밤무대 팀들은 언제 통보받고 일을 내릴지 모르는 일이니까 저희가 말렸죠.
여튼 캐릭터로 따지면 만만찮게 할 이야기가 많은 녀석입니다. 어느 날 오후에 역시나 잠을 설치고 마당에 어슬렁거리며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베이슨 녀석이 갑자기 다가와 다짜고짜 따지듯 대들더군요. 아, 형 이제 장난 좀 그만해요. 갑자기 다짜고짜 윽박 질러대니 어이가 없더군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냐? 내가 너한테 장난을 왜 쳐? 저도 뜬금없는 말에 열불이 소리쳤습니다. 당시 저도 녀석에게 열받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 잘 됐다 싶은 것도 있었죠. 그런 상태에 저한테 대드니 이렇게 버릇없이 나올 때 한번 큰 소리를 내줘야겠다는 심리도 존재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더 세게 나오니 녀석이 기집애처럼 새초롬하게 째려보더니 휙 돌아서서 가려고 하더군요. 야, 너 이리 와봐.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아니 장난이 아니라 형 너무 심하시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 장난, 내가 너랑 장난을 왜 쳐? 아니 형이 새벽마다 제 방문에다 대고 여자 목소리로 장난치잖아요. 이상한 말 해가면서 녀석이 그 말을 하는데 얼음장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꼼짝할 수 없더군요. 제가 벙친 표정으로 멍하게 있으니 녀석도 뭔가 이상하다 싶었나 봅니다. 야, 나 그런 적 없어. 녀석의 말에 의하면 올라가서 베이스 연습 좀 하다 자려고 누우면 문 밖에서 여자 목소리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군요. 낄낄대는 소리도 들렸다가 이상한 말소리도 냈다가 여자 싱어 아이들이 남자 방에 들어올 리도 없고 기타는 장난칠 녀석은 아니고 또 다른 건반 형님은 나이가 나이인지라 장난칠 것 같지도 않고 녀석은 범인이 저라고 단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흥분해서 말했죠. 말이 되냐? 난 지금 목이 쉬어서 높은 코러스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여자 목소리를 흉내내냐? 그러자 녀석도 얼어붙더군요. 그렇네요. 아 형, 저 무서워서 이 집에 못 있겠어요. 저 나가고 싶어요. 녀석이 아주 울상이 되어 말합니다. 그때 녀석이 더 쫄까봐 말을 안 한 게 새벽에 저는 그 녀석 방에서 가끔 여자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정확히는 안 들리지만 뭔가 조곤조곤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단순히 여자 싱어 애들 방에서 공진이 돼서 안에서 소리를 타고 오려니 하고 무심히 지나고 있었는데 좀 지나서 알게 된 사실은 우리 팀 여자 싱어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씹고 바로 기절해서 잠드는 곰순이 스타일인 거죠. 둘이서 마당에서 벙치고 서 있는데 외출을 나가셨던 마스터 형님이 들어오십니다. 어디 나갔다 오시냐고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베이스를 돌아보시더니 한마디 하십니다. 너 숙소에 어제 여자 데리고 들어왔냐? 베이스 녀석 보고 여자랑 들어오지 않았냐는 말에 저희는 모두 벙져 있는데 더 어이가 없는 건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형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래 뭐 하긴 요즘 젊은 여자가 한복을 입고 돌아다닐 리 없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시는데 뭘 더 물어볼 틈조차 안 주더군요. 저와 베이스도 느낌이 이상의 큰 형님을 따라 집 안으로 쫄래쫄래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날 큰 형님이 오늘 일 끝나면 다들 숙소로 모여라 잠깐 얘기할 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러나 저러나 일은 해야겠기에 그날 무대에 올라갔는데 그날따라 드럼 형님 박자가 아주 이상합니다. 왔다 갔다 제멋대로 박자를 늘렸다 줄였다. 드럼이 저렇게 댕겼다 놨다 하면 노래 부르는 사람은 아주 죽을 맛이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스테이지에서 노래를 부르다 힐끔 드럼 형님을 쳐다보니 어랍쇼. 이 형님이 자면서 드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왼손은 만사가 귀찮다는 듯 하인의 뒤에 걸쳐놓고 오른손 한 손으로만 드럼을 치는데 자면서 치는 거예요. 어쩝니까? 저는 노래를 하고 있고 옆에 여자 싱어에게 손짓을 하니 여자 싱어가 쪼르르 가서 소리를 질러서 드럼 형을 깨웁니다. 점점 팀 분위기가 개판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뭐 이럭저럭 마무리하고 그날 숙소 큰 형님 방에 모였습니다. 마스터 형님이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니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나는 이 집에서 굉장히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아는 사람 있냐?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처음에 눈치만 슬슬 보던 멤버들이 조금씩 말문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건 아주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나왔던 몇 가지 공통적인 이야기는 여자와 공 튀기면 오는 어린아이 등장하는 꿈, 그리고 여자 목소리의 환청이었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멤버가 경험했고 그 외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더군요. 여자 싱어들은 둘이 같은 방을 썼는데 그 아이들은 머리를 감을 때마다 옆에서 누군가
잘발잘박거리며 같이 씻는 듯한 소리가 난다고 하네요. 그냥 환청과는 다른 아주 생생한 소리로 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뭔가 이상해서 가만히 있어보면 소리가 안 들리고 또 머리를 감기 시작하면 바로 옆에서 잘박잘박하는 씻는 소리가 나고요. 큰 형님이 물어보시더군요. 그럼 머리 감을 때마다 그랬어? 니네 안 무서웠어? 무섭죠. 그래서 요즘 머리도 잘 안 감잖아요. 어쩐지 요즘 노래할 때 요리구리한 요상한 냄새가 나더라니. 그렇게 얘기를 모으면 모을수록 이상한 현상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기타 녀석은 이미 우리가 포기한지라 멍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다 큰 형님이 안 되겠다. 내일 가게 가서 지배인한테 우리 집을 옮겨달라고 말을 해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순간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드럼 형님이 갑자기 발끈하며 큰 소리로 큰 형님에게 대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요. 귀신이 참나 듣자 하니 귀찮게 뭘 또 이사를 가요. 그냥 대충 이 집에 있다 팀 내리면 서울 가면 되지. 니들도 호들갑 좀 떨지 마. 그건 니들 다 겁이 많아서 착각하는 거야. 라고 큰 소리를 치시며 화를 내는 겁니다. 이 형님이 평소 큰 소리를 치거나 화를 내는 성격이 아닌데 말입니다. 저희는 서로 어이없어 하며 서로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우당탕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저희 멤버는 그때 큰 형님 방에 모여 있고 거실에 아무도 없는데 말이죠. 그때 공포감이란 다들 눈이 왕방울만 해져 있고 여자 싱어들은 소리를 질렀죠. 다들 눈치만 보고 있길래 제가 용기 내 방문을 열어 거실을 보니 헐, 벽에 세워놨던 제 기타가 마루 한가운데 팽개쳐져 있었습니다. 네크가 부러진 채로 말이죠. 창문도 닫혀 있었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벽에 세워둔 기타가 저 혼자 거실 한가운데서 자폭을 하다니. 그날 그 회의는 일단 그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할 그 무언가에 일련의 공포스러운 일들만 공유한 채 말이죠. 이때 기타 녀석은 거의 팀에서 내보내기로 이야기가 끝나 있던 시점입니다. 그동안 증세가 심해진 것도 있지만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결정적 이유는 손이 움직이지 않아서입니다. 기타를 치는 녀석이 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 증상은 매일 나오는 기타 솔로를 건너뛰기 시작하더니 뭐 가끔 기타들이 솔로 부분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쳐도 점점 리듬을 빼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은 다른 건 몰라도 자기 기타에 대한 자부심이 워낙 강해서 자기 파트를 빠뜨리거나 설렁설렁 한 적이 없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그 즈음 녀석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리프가 왜 그래? 좀 많이 비는데? 그러자 녀석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요 형. 언젠가부터 손이 안 움직여요. 그게 무슨 말이야? 기타가 손이 안 움직이면 어떡해? 근데 그게 정말 손이 안 움직여요. 그때 저희 모친이 해주신 말이 생각나더군요. 신 내린 사람이 신을 자꾸 거부하면 제일 먼저 하는 해코지가 밥벌이를 못하게 만든다는 그런 연유로 녀석은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가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고 새 멤버는 제가 아는 기타가 내려오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새로 올 녀석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죠. 전전팀에 알고 있던 기타 녀석에게 전화해서 우리 팀 기타 공석 춘천 콜 이라고 하니 당연 콜, 나 다음 주부터 바로 갈 수 있음. 이라고 해서 급 체인지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녀석은 그 주까지만 하기로 했고 뭐 밤무대 레퍼토리야 거기서 거기인지라 섹션이나 엔딩 부분 조금만 맞춰보면 바로 무대에 올라갈 수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고 보면 밤무대에서 기타는 참 팔이 목숨이긴 합니다. 암튼 그때 제가 분명히 그 녀석에게 얘기했죠. 근데 여기 귀신 나오는데 괜찮겠냐? 라고 하자 녀석이 덥석.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야, 귀신이 문제냐 목구멍이 문제지. 라는 쿨한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점을 뒤로 밀어서 미리 말하자면 기타 녀석은 그렇게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기타는 그만뒀냐고요? 서울 올라가자마자 안산에 있는 딴 팀에 가서 잘 치고 있더군요. 그래도 녀석과 저는 나름 많이 붙어 있어서 꽤 정이 생겼던지라 안산팀에 들어간 후 저와 통화를 자주 했었는데 녀석이 언젠가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녀석이 춘천에서 떠나는 날 자기 차에 악기들과 짐들을 싣고 춘천을 나서는데 국도에 접어들기 전에 산속으로 나 있는 샛길로 갑자기 들어가고 싶어졌답니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길인데 말이죠. 일단 차로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 차를 몰고 가고 길이 막혔길래 차를 세워놓고 무작정 걸어 올라갔답니다.
딱히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왠지 가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산속을 올라가니 자그마한 남자가 하나 나오고 그 앞 같은 곳에 어느 스님 한 분이 쪼그리고 앉아서 이것저것 묘종들을 만지고 계시다가 산으로 올라오는 후배를 보시고는 빙그레 웃으며 일어섰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녀석 보고 생각보다 많이 늦으셨네. 밥 다 식었겠다. 일단 어여 들어갑시다. 이렇게 말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녀석이 네? 아니요 저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니 잘못 보고 말고 어딨겠소. 이야기들은 인상에 오시며 행색이 딱인데 일단 듭시다. 라고 말하며 앞장을 서시더랍니다. 그래서 스님을 따라 암자로 들어가는데 공양주 분이 부여 쪽에서 나오시며 보시더니 아유 많이 늦으셨네 바로 상 들어갈게요. 라고 하시더니 차려놓은 밥상을 들고 들어오시더래요. 일단 얼떨떨하게 밥이 입으로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갔는지 모르게 밥을 다 먹고 앞대청에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스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어제 꿈을 꿨는데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내일 언제쯤 이렇게 저렇게 생긴 아이가 찾아올 것 올 것이다. 그간 많이 시달린 아이이니 따뜻하게 챙겨 먹여주고 뭐 하나 들려서 보내라라고 했다는군요. 그래서 주는 밥 실컷 얻어먹고 스님과 한참 이야기 나누고 절을 한 후 서울에 가서 스님이 주신 것을 펼쳐보니 호랑이 그림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서울에 올라가니 거짓말처럼 손가락이 잘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안산에 있는 딴 팀에 들어가서 팀 분위기 좋은 곳에서 잘 있다더군요. 제일 좆된 줄 알았던 놈이 사실 제일 먼저 운 좋게 탈출하는 것이었다니. 어느 날 녀석이 심각한 얼굴로 낮에 저한테 묻었습니다. 우리 기숙사에 싱어 애들 말고 다른 여자가 같이 사냐? 무슨 소리야? 다른 여자가 왜 살아? 그러자 녀석이 털어놓은 말은 이렇습니다. 온 첫날 자신이 일 나가기 전 샤워를 하려고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는데 어떤 여자가 샤워를 하고 있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문을 닫는데 안 보는 척하면서 힐끔 여자를 쳐다보니 자신을 정면으로 서서 바라보면서 시익 웃는 얼굴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마음에 마당에 나가 담배를 한 대 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팀에 저런 여자가 없을 텐데라는 생각에 성난 소중이를 진정시키고 다시 들어가 노크를 하니 인기척이 없어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난 놈일세. 난 놈이야. 난 놈이라니 그게 뭔 소리야? 아는 여자야. 그럼 알지 그 여자. 그 여자 귀신이야. 남들은 실체도 모르고 시달리는데 넌 오자마자 한 방에 보내. 잘난 놈일세. 라고 제가 말하자 녀석은 벙찐 표정을 지은 채 움직이지 않더군요. 내가 여기 귀신이 있다 그랬잖아. 뭘 그렇게 놀래. 난 못 봤는데 근데 몸매가 어때? 몸매. 몸매 겁나 좋던데 가슴도 크고. 일단 그날 그렇게 낄낄대며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더 오래 있었으면 기타 녀석도 많이 시달렸을 듯한데 녀석이 오고 얼마 있지 않아 집을 옮겨서 막상 녀석은 별로 재밌는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각설하고 시점을 훨씬 뒤로 돌려 저희가 그 업소를 그만두기로 하고 짐을 빼는 날이었습니다. 집에 있던 짐들은 미리 차에 실어놓고 그날 무대가 끝나고 새벽에 악기들까지 다 실어서 서울로 올려보낸 날이었죠. 일을 다 끝내고 나니 어느새 9시 10시 정도 날이 환하게 밝았고 다른 멤버들은 각자의 차로 서울로 다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드럼 형님하고 저하고만 남았을 때 드럼 형님이 그러시더군요. 편의점 가서 뭐 좀 마시고 올라가자 내가 살게. 라고 하시길래 저는 간단하게 캔커피나 한잔 하자는 건 줄 알았죠. 파라솔에서 담배를 피며 기다리고 있는데 형님이 대낮부터 막걸리하고 봉지김치 하나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형님 지금 아침이고 이제 운전도 해서 서울도 올라가야 하는데 술 하시게요? 좀 천천히 가자. 나 할 말 있어. 라고 얘기하시더군요. 그때 이미 날이 꽤 더워진지라 종이컵에 따라 한 방에 원샷을 하시더니 슬슬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내가 사실 이야기는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었는데 너한테라도 다 이야기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다. 이 이야기 전에 들려드리지 못한 이 형님에 관한 사건이 있었는데 예전 마스터 형님이 모두를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을 겁니다. 그때 낮에 일 나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어딘가 나갔는지 보이지 않고 마침 숙소에 마스터 형님, 저, 여자 싱어의 한 명이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마스터 형님이 야, 우리 나가서 밥 먹고 오자 내가 사줄게. 라고 말씀하시어서 저와 여자 싱어에는 룰루랄라 옷을 걸쳐 입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큰 형님이 현관을 보시더니 드럼 신발이 있네. 야, 드럼 방에 있나 봐봐. 데리고 가야지. 라고 말씀하시어서 그때 마침 방 앞에 있던 여자 싱어애가 방문을 노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방에 안 계신가 본데요. 낚시 가셨나 봐요. 라고 여자 싱어가 말하자 마스터 형님이 아닌데 신발 여기 있는데 문 열어봐봐.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차라리 제가 문을 열었어야 하는데 여자 싱어애가 문을 벌컥 열어 제꼈는데 갑자기 멈칫하고 서 있더니 꺄악 하고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그리곤 얼굴을 감싸더니 주저앉더군요. 제가 후다닥 뛰어가 봤더니 드럼 치는 형의 바지와 팬티가 무릎께로 내려가 있고 소중이는 풀발기 상태로 누워 있는 겁니다. 눈은 해벌레 풀려 있고 근데 제 기억에 풀발기된 소중이가 앞뒤로 껐덕껐덕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저도 남자지만 차마 못 보고 있겠더군요. 그때 현관에서 달려온 마스터 형님이 그 형님 방으로 들어가셔서는 문을 닫고 막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이 미친놈이 뭐하는 거냐, 옷 안 입냐? 너 나한테 죽고 싶냐는 둥 그런 식의 큰 소리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스터 형님이 저와 여자 싱어를 부르셔서 이 이야기는 다른 멤버들 한텐 비밀로 하자. 내가 쟤를 10년 넘게 데리고 있어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이곳이 정상이 아니니 니네가 이해해줘라. 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저야 전부터 드럼 형님하고 친하기도 했었고 나름 여자아이도 그런 일이 있기 전 드럼 형님의 인격을 알고 있었던지라 비밀로 잘 간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때 그 싱어 아이 성격도 좀 남자 같고 그랬습니다. 여하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형님이 갑자기 그날 일을 꺼내시더군요. 그날 나 그 귀신이랑 하고 있었어. 뭔 소리예요 형. 그날 그 방에 형밖에 없었는데 걸려서 쪽팔려서 그래요. 나 사실 발기부전이라 요즘 여자랑 못한 지 좀 됐어. 사실 이혼한 원인도 그 이유가 좀 컸고 그날 보니까 형 거 아주 위풍당당하던데.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하지. 그때부터 형이 춘천에서 자기가 당했던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작은 방에 기타 녀석과 둘이 잤을 때는 괜찮았는데 기타 녀석이 형님의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방을 옮긴 그날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처음에 잠을 자는데 자기 귀에다 대고 어느 여자가 자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 주위를 보니 아무도 없고 다시 자려고 누우면 또 자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 말을 반복하다 조금씩 말이 많아지는데 자지마 나는 놀자라거나 아저씨 나 이쁜데 나 보면 완전 반할걸 이런 종류의 말로 말이 더 늘어나더랍니다. 그게 며칠째 되어서 짜증난 형이 말을 했답니다. 나 좀 자게 그만 좀 괴롭혀 낮아야 돼 라고 말하자 그러지 말고 나랑 놀아라는 대화가 시작됐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대화를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화를 하면 할수록 재미있어서 슬슬 빠져들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그 여자가 보이더래요. 새벽에 자신은 옆으로 누운 채 대화를 하다가 눈을 번쩍 떴는데 자신의 눈앞에 같이 누워 자기 얼굴을 빤히 보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로 말이죠. 그때 이 형님 나이가 40대 중반이었는데 그때 이미 어느 순간부터 발기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한 적도 없고 그랬는데 너무 이쁜 여자가 발가벗은 채로 자기 앞에 누워 있으니 잠잠히 소식 없던 그 물건이 급 팽창을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여자가 즉 귀신이 오빠 내가 좋은 거 해줄게. 쓱 아래로 내려가서는 후루룩 첩찹을 해주더래요. 근데 이게 정말 자기는 태어나서 그렇게 황홀한 후루룩 첩찹을 처음 느꼈다고 하더군요. 그 형님 말에 의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쾌락의 레이저 광선이 마구 발사되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날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엔 이건 뭔가 정말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에 낚시 도구를 챙겨 들고 밖으로 나갔는데 낚시를 좀 하려고 해도 머릿속은 온통 후루룩 찹찹 생각에 다시 방에 들어와서 누워있기를 반복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급기야 그 여자가 후루룩 찹찹을 그만두고 본인이 직접 올라타서 해줬답니다. 그때는 이미 이 형님도 제정신은 아니었죠. 밤마다 무대에서는 졸고 기가 날마다 빨리니 다크서클은 배꼽까지 내려왔답니다.
그 형님의 말을 들으니 춘천에서 일어났던 그 형님의 이상한 행동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제 정신이 아니었다고 본인이 그러더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형님, 방 뺄 때까지 그 여자랑 분가분가를 했던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게. 그러면서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더군요. 뭔데요 형 얘기를 다 해줘야죠. 라고 닥달하자 마지못해 해준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러더래요. 오빠 내가 날마다 오빠 즐겁게 해주는데 우리 그냥 결혼하면 안 될까? 근데 그때 그 형님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랍니다. 아무래도 한번 이혼 경력이 있던지라 결혼 생활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결혼, 결혼은 그거 안 좋은 거야. 그건 좀 그렇지. 라고 말하자 갑자기 여자의 표정이 싸하게 변해갔답니다. 그러면서 그 형님도 아차 인연이 사람이 아니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부터는 나타나면 째려보기만 하고 후루룩 찹찹도 안 해주고 분가분가도 안 해주면서 계속 결혼 얘기만 꺼내길래 본인도 짜증만 나고 있던 상황에 저희가 방을 빼기로 하면서 급하게 집을 나오게 된 거죠. 정말 이 형님은 죽다가 살아났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형님, 그럼 그 집에 그 여자가 항상 있었던 거네요? 집안에 항상. 그러자 그 형님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가끔 우리 출근할 때 따라 나왔어. 무대에 같이 있거나 홀에 앉아 있기도 했어. 등에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더군요. 형 그럼 지금도 우리 따라 나온 건 아니죠? 글쎄, 그건 뭐 안 따라왔겠지. 그건 나도 모르지. 라고 얘기하며 막걸리 잔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나머지 이야기들을 하며 술을 깨고 각자의 집으로 갔었는데 그 후에 그 형님의 소식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팀이 춘천 일을 계기로 깨졌거든요. 저는 서울 올라오자 딴 팀으로 옮겨버렸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 연락처도 사라지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후 인천 쪽에서 우연히 저희 전에 숙소에 있었던 전 팀 멤버와 술을 먹다 알게 돼요. 그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경험들이 겹치길래 물어봤더니 그 숙소에 저희 전에 묵었던 팀의 베이스였더군요. 그 팀도 저희 만만찮게 당하고 나갔던 거였고요. 지배인한테 숙소 바꿔달라고 계속 요구했었는데 묵살 당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던 게 그 숙소가 원래 밴드 숙소가 아니라 그 업소 간부들 숙소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숙소에서 자기들이 날마다 시달리다 자기들은 다른 숙소를 구해 나가고 그 숙소를 밴드 숙소로 활용을 했던 거였죠. 귀신 이야기는 쏙 빼놓은 채 보통 음악 쪽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귀신을 훨씬 더 잘 봅니다. 어떤 이는 연기의 주파수와 무대에 섰을 때 뿜어내는 인간의 주파수 영역이 겹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무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많이 겪긴 합니다. 그러니 뒤에 그 숙소로 들어간 딴따라들은 그놈들보다 심하게 당하는 거죠. 그때 마스터 형님이 지배인에게 숙소 좀 바꿔달라 귀신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자 이상하게 한숨부터 쉬던 지배인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원래 그런 말이 나오면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는 말이 나와야 정상인데 말이죠. 어쨌건 제가 춘천에서 겪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뒤죽박죽 좀 엉망이고 빠진 이야기들도 많지만 10년 훨씬 전에 있었던 그래서 토막난 기억의 편인들을 재정립하느라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저는 그때 제가 겪었던 이야기가 현실 같지 않습니다. 잠깐 다른 차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잠깐 전혀 생뚱한 일을 하고 다시 이 차원의 문을 통해서 현실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자주 합니다. 저 일을 겪고 약 1년여간 밤무대 생활을 더하다 다시 주류사회로 편입을 했고 지금은 조그마한 회사 하나를 경영하는 입장까지 올라오다 보니 그때 일들이 까마득하게 먼 그리고 실존하지 않았던 그런 생경한 느낌들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